네 번째 수업, 분노형, 침묵형 남편이 달라졌어요입니다. 한국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상원 교수님의 수업입니다. 네, 흡연, 술, 코골이까지 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주제로 강연을 들었는데요. 저를 위해서 이런 좋은 강연 마련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네, 저도 이제 그래도 강의를 해야죠.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네, 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 갈등이 생겼을 때 자주 나타나는 남편의 유형을 살펴볼 건데요. 남편이랑 싸웠을 때 가장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저희 집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해요. 물어보면 괜찮대요. 아무 말도 안 해서 답답한 건 저희 집 얘기는 아닌데 근데 요즘에 TV를 보니까 또 욱하고 화를 막 내는 분들도 TV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저희 집 얘기는 아닌데. 네, 이건 진짜 저희 집 얘기는 아니고 진짜 아니에요. 예. 욱하는 분들도 있고 아예 말을 안 하고. 예, 그걸 보니까 또 말 안 네네. 하는 분이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저희 집 얘기가 아닌데 남편이 이제 화가 나면 이제 입을 꼭 닫고 침묵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또 이제 감정이 막 올라와서 화내고 막 목소리 커지는 분. 근데 이제 이건 남편분들이 성격이 나빠서도 아니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닐 겁니다. 바로 이제 화라는 감정을 다루는 방법이 이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데요. 이제 사례를 보자면 이제 실제로 이제 갈등이 있을 때마다 남편 걱정 때문에 힘들어서 병원에 오는 이제 상담자분이 있었는데 이분의 남편은 이제 평소에는 너무 잘해주고 가정적인 남편인데 갈등 상황만 생기면 화가 많이 나시는 분이라 합니다. 이제 어느 날 이제 남편이 이제 출근 전에 집에 일찍 들어온다고 했는데 나갔는데 밤늦도록 연락도 없고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해요. 술자리에 갔겠구나라는 생각에 걱정되는 마음에 연락을 해볼까 하다가 남편이 이제 갈등 상황이 다일줄로 바뀌는 걸 아니까 일단 문자 먼저 해봤죠. 답장이 없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11시. 걱정이 돼서 이런 집에서 전화했죠. 정말 걱정돼요. 네. 그럼 전화하면 남편분이 이제 반응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내가 밖에서 갑자기 약속이 생겨서 늦을 수도 있지. 왜 이렇게 매번 알려야 돼? 왜 이렇게 야단이야? 라고 이제 소리 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이제 자정이 넘어서 이제 술에 취해서 들어오시는데 그냥 주무시는 거죠. 다음 날 이제 걱정되는 마음에 이제 이렇게 갑자기 늦으면 얘기 좀 해달라고 했더니 아침부터 이제 바로 화를 내면서 내가 뭐 바람이라도 피울까 봐 그래? 의심병이야? 내가 사업하는데 사람들 한두 명 만나나 갑자기 일이 생길 수도 있지. 내가 왜 죄인 취급을 집에서 받아야 되나? 라면서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아니 네. 이게 아내 입장에서는 무슨 일 났을까 어디서 큰일 당했을까 막 걱정돼서 말했는데 이렇게 내가 바람이라도 피울까 봐 그래 이러고 화를 내면 그렇죠. 너무 속상하잖아요. 교수님이 그렇죠.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교수님의 아내가 걱정이 됐어요. 네. 역시 우리 집의 얘기는 아니지만 사례니까. 예, 그렇죠. 사례죠. 근데 이게 이제 분명히 본인이 남편으로서 부인과 지켜야 될 암묵적인 예의들인 거를 어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잘못의 책임을 근데 부인한테 넘긴 거잖아요. 심지어 폭언 후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인이 이제 속이 타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인은 대체 이 남편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나 막막해서 진료 상담을 오신 거죠. 네. 이게 성격이 나빠서도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건 일종의 학습의 과정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자신이 잘못한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화내고 윽박지르면 이득이 있는 겁니다. 계속 분노를 표출하면 상황 모면이 쉽고 내 책임인데 책임을 돌릴 수가 있고 그렇게 자기 잘못을 한꺼번에 덮어버릴 수 있는 이득이 있었다는 게 반복되기 시작하면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습관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화를 내니까 모면도 되고 집에서 내가 편하다. 이런 폭발력들은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요. 충동형이 있고 습관적이 있습니다. 이제 양쪽일 수도 있고 한쪽일 수도 있는데요. 먼저 충동적 폭발력은 우발적으로 공격 성향을 자기 위주로 통제 못하고 충동적으로 통제를 잃고 화를 내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면 어느 정도 이상을 회복하고 후회합니다. 이제 본인이 이런 행동에 대해서 우울감과 죄책과 후회감이 나중에는 오는데 이러한 유형은 통제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매번 후회하고 노력하지만 또다시 실수를 반복하는 것. 즉 순간 통제력을 잃어서 부인에게 심한 화를 내고 후회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또 반복한다. 또 충동적인 분노를 노출한다. 이게 이제 충동량입니다. 네. 이 습관적 폭발형이 아까 말씀해주신 사례자 같은 경우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앞서는 이제 습관형에 가까운데요. 이 습관형은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미 분노를 표현하면 이득이 된다는 경험을 학습해서 습관이 된 건데 분노에 오히려 편안함과 만족감이 오더라.
만족감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다 덮었잖아요. 예, 넘어갔잖아. 그래서 본인의 분노 표출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별로 적고 일단 화를 내고 있으면 부인이 평소에 자신한테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고 혹시 잘못한 일을 해도 부인이 언제든지 부인을 내가 화를 내서 제압할 수 있으니 일단 항상 화를 내면서 흥분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못 오게 해야 된다라는 이제 습관이 아까 과정처럼 붙은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맛 화를 내야 되나요? 네. 뭐라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아, 효과가 네. 없음을 보여주려고. 이 분노를 없애기는 좀 힘듭니다. 예. 근데 이제 일단은 이런 분들은 건강한 방식으로 분노 표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노형 남편들은 대다수 급하고 다혈질의 성격으로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화살을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되는데요. 일단은 뭐 운동이나 레저나 레크레이션 등을 열심히 해서 몸을 써서 분노가 다른 곳으로, 다른 쪽으로 어느 정도 터져 나가서 이제 본인의 화가 숨이 좀 죽을 수 있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안정시킬 수 있는 신체요법들 권유하는데 뭐 잘 안 하시려고 하지만 효과는 상당히 좋은 건데요. 복식호흡과 심호흡 자주 하셔서 속을 천천히 깊게 내쉬고 해서 흥분된 교감시키는 가라앉히는 연습을 많이 하면 혹시 우리 몸에 이제 안정을 주는 부교감 신경이 평상시에 활성화돼서 화가 좀 덜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비포옹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양쪽에 이제 마사지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이 양측 자극을 통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신체 자극을 자꾸 줄 때 이것도 아까 말한 부교감 신경을 많이 자극합니다. 자기를 토닥토닥 해주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잖아요. 네. 충격 먹거나 사람이 놀랐을 때 안정 주는 기법이 이 양측 기법입니다. 한쪽씩 예, 토닥토닥 해주면서. 어깨로 해도 되고 양쪽에 어느새 몸에 자극을 이렇게 주는 것도 좋아서 요새 안마기계 보면 일부러 이걸 차용해서 양쪽 이제 번갈아가며 두드려 주는 것도 있습니다. 오. 네. 그리고 이제 반신욕도 좀 추천합니다. 조금 꾸준히 하면 이제 짜증, 분노 빈도가 줄어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원리처럼 부교감 신경을 강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도 사용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평상시 이제 부부간의 규칙을 화가 안 났을 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돌발적이고 변칙적인 상황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앞선 사례를 볼 때는 좀 화가 풀리고 대화라도 될 때 회식 가기 전 한번 꼭 연락하기. 11시가 되면 내가 무조건 전화한다. 이런 간단한 규칙을 미리 정해 놓으면은 그래도 화를 내고 돌발적인 상황을 피할 수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화가 좀 힘든 분이라면 글로 편지로 주는 거 요거 상당히 효과적이죠. 예. 근데 이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런 분들은 이미 습관적 폭발형으로 가 있는 경우죠. 예, 자신의 분노가 이득이라고 인식해서 솔직히 말하면은 바로 고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실은 잘못을 안다고 하더라도 고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부인이 직접 상대하고 말해주는 것보다는 제3자의 시선에서 얘기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제 부부 치료 상담가가 해주면 좋겠지만 아주 친한 지인 등 이런 사람들이 도움을 통해서 남편의 역할로서 습관적으로 화를 내고 있고 이 분노가 전혀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고 집안을 망치고 있다. 이런 인식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 사례는 이제 병원에 내원하는 거부하셔가지고 가까운 주변 지인들이 있었어요. 네. 지인들이 이 부인한테 하는 태도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다. 이렇게 하는 게 본인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 인식을 주기 시작하니까 이제 남편이 이게 진짜 문제가 있나? 이건 조금 고쳐야 되나? 하면서 화 조절 문제 등 어느 정도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아내가 말할 때는 안 듣다가 친구가 말하면 꼭 말을 잘 들어요. 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분노형 남편도 힘들지만 정말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아무 말도 안 하는 남편 그리고 네. 심지어 자기가 화가 났는지도 모르는 남편 이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네. 우울형으로 막 들어간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더 많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이분들은 사실 분노형 남편과 같은 상황입니다. 단지 이제 내재된 화를 표출하지 않고 안으로 삼켜서 아예 대응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똑같은 사례입니다. 잦은 술자리에서 늦게 귀가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남편인 것 같은데 대응 방식이 다른 거죠. 이분들은 이제 부인이 계속 문자 전화를 해도 일절 받지 않고 늦은 귀가여도 부인이 뭐라고 해도 무시하고 어차피 이해 못하니 말할 필요 없다. 또 싸우고 싶지 않다. 그만하자. 대화하지 않는 게 좋겠다. 심지어 이런 남편을 근데 방치하면요. 이제 항상 일상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완전 침묵형 남편으로 진행도 됩니다.
즉 이제 내재되는 갈등 화가 극도로 올라가면서 일상생활 대화까지 거부하는데 제가 뵙는 어떤 분은 아예 부부간 대화가 없습니다. 집안일, 자녀교육, 경제적인 문제 외에는 아예 안 하고 급한 일 있을 때는 문자만 남기고 집에 화이트보드에 할 일 적어놓고 나간다고 합니다. 아니 화이트보드 사무실인가요? 그럼 일상 얘기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침묵형 남편으로 표현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해결의 핵심은 침묵형 남편이다. 내 남편이. 일단 이런 걸 이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남편은 뒤끝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즉 이분들은 과거로부터 쌓아놓은 갈등을 다 쌓아두고 있어요. 하나하나 잊지 않고 쌓아놓은 상태에서 오늘 하나 더 얹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어제 그 전화 문제로 한번 싸웠잖아요. 그럼 부인은 한 개의 갈등이 어제 발생했다고 생각하지만 남편은 이미 쌓아놓은 눈덩이에 그냥 눈 하나 더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시나 똑같아 해결이 안 돼 해봤자 소용없다 무의미하다 하니까 대화가 거부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면 이 순간의 갈등을 해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여러 문제를 이 사람이 뭘 쌓아두고 있는가 무슨 뒤끝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좀 우리가 힘들긴 하지만 남편의 신호 읽기 연습을 잘해야 됩니다. 즉 이제 배우자가 속상한 것을 바로바로 알아채가지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냥 넘어갔다고 해서 놔두면 다 쌓아놓고 있다가 입을 닫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남편의 이제 작은 행동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유심히 살펴보고 뭐가 불편하는 것 같다. 신호를 주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그때 이제 파악을 해보는 게 좋죠. 말이나 평소 행동이 좀 달라졌을 때 그렇지 넘기지 말고 이렇게 내가 정확히는 뭘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뭔가 불편해 보인다라고 말한다면 남편은 내 신호를 인지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화를 쌓아놓지 않고 좀 말로 표현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상황 해결을 위한 대화 어떻게 할 거야? 약속 어떻게 할 거야? 전화 왜 안 받을 거야? 이게보단 공감을 위한 대화를 추천해야 되는데 이런 해결법 제시보다는 내가 항상 다 경청해서 듣고 공감해주고 있다. 또한 말을 해도 안전하다 안 싸울 거야.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말을 한다고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라 들어주고 공감할 테니 말을 해줘도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준다면은 이제 아주 쉬운 방법으로 이제 다그치지 않고 재촉하지만 않아도 훌륭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침묵형과 분노형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주셨는데 네. 이분도 남편이 갈등이 있을 때마다 먼저 침묵했다면서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네네네. 젊었을 때부터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 더 고치기 힘들 것 같아요. 바뀔 수 있을까요?라고 하시네요. 예, 대체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고요. 아까 말한 그 폭발 습관형이 점점 굳어져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되기 때문에 오래 방치할수록 문제가 생기고요. 이 분노와 습관형, 침묵형은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로 완벽 침묵형이나 완전 폭발형으로 가기 전에 이걸 개선해야 되지. 이미 그 단계까지 가가지고는 거의 개선의 여지가 너무 어려운 거가 많아서 이런 것들이 좀 보인다 할 때는 어떻게든 나중에 그래도 뭔가 해결해 보지. 나중에 단판 짓지. 이런 자세보다는 지금 현재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어야지 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이제 걱정을 덜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강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